안녕하세요. 옥상형입니다. 오늘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상력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코르티솔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르티솔에 대한 선입견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는 항상 해롭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도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인데 우리 몸 자체에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물음표가 생겨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항상 해롭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분비가 되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다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코르티솔의 분비는 개인의 스트레스 인식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중요한 건 개인이,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코르티솔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우리 몸에 나쁠 리 없다. 그런데 나빠질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성은 첫 번째,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었을 때, 그래서 수치가 높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장기간 지속될 때, 장기간 분비될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선입견은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코르티솔이 분비되지 않는다.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황을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 코르티솔 분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코르티솔 수치 조절 방법에서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조금 식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많이들 들어보고 막 책에서도 읽어보셨을 법한 내용들이라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만 몇 가지만 이렇게 탁탁탁 빨리 넘어갈게요.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들 이미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8주 동안 일주일에 1시간, 그러니까 총 8시간이겠죠. 단순히 계산해서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만 하면 이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확히는 이 일주일에 1시간 동안 8주 동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총 합쳐서 8시간이니까 하루에 몰아서 8시간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 굉장히 적은 시간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흥미로웠던 거거든요. 와, 일주일에 1시간만 하면 되네. 그리고 1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8주 동안 했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스트레스 수준이 31%나 감소를 했다. 이 단순히 하나의 연구 결과이겠지만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명상 하나로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30%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8주 동안 일주일에 1시간만 투자했는데 이 정도의 효과를 본인이 봤다. 그러면 본인이 더 신경을 이 부분에서 쓰겠죠. 뭐 일주일에 이제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는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훈련 반복되다 보면, 더 효율적으로 잘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유가 생겨서 또 다른 방법으로도 스트레스를 조절하려고 하는 동기가 또 생길 거고요. 왜냐하면 명상만으로 이 정도의 효과를 봤는데, 어, 이제 그 명상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을 때, 더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Do things that make you happy.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닌가?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행복을 바란다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어떤 액션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런데 그 액션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과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는데 행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더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는 야이러니한 상황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중에 이게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일. 여러분들이 나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 행복해야죠. 그 일을 하는 동안 내내 행복해야죠. 저는 그게 지금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목표하는 바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어. 그러면 하루하루 돈을 많이 버는 그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돈을 버는 일을 할 때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돈 버는 일을 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행복하지 않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버는 일에 집중을 하는데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아. 만약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예로 든 거지만 어, 나랑 지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진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나는 지금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네 지금. 왜 그러지?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혹시 행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 않을까? 행복은 다른 것이지 않을까? 내가 방향성을,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은 아닌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는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질문부터가 잘못됐는데 제대로 된 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돈인지 행복인지. 돈이라면 돈을 쫓고 있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내가 막상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돈보다는 진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돈을 쫓고 있어서 힘들었구나. 행복하지 않았구나. 내가 행복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저는 SNS를 아예 하지 않고 남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남들이 만든 영상, 미디어 시청을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서요.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인풋을 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외부로부터의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인풋하다 보면 저도 대중한 대중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 세상의 전반적인 어떤 메시지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 그러니까 너도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너 이거 사야 돼. 너 이거 소유해야 돼. 남들 다 가는데 너도 가져야지. 라는 그 무의식에 심어지는 그 소유 욕구. 심어질 수 있는 소유 욕구라든지 무욕.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무의식 중에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거거든요. 돈과 행복은 동일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할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할까요? 인플루언서들이, 연예인들이 자살을 왜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스트레스와 편도체, 전전두 피질이라는 키워드로 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